지금부터 제95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25 전쟁 69주년, 역사를 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내일은 6.25 전쟁 6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먼저 조국을 지키다가 산화하신 순국 영령들께 깊은 조의와 애도를 표합니다. 고통 속에 평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참전 상위용사 여러분,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이디오피아, 콜롬비아, 그리스, 벨기에, 뉴질랜드, 프랑스, 남아공, 룩셈부르크 16개국 정부와 국민들께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지원과 시설 파견으로 도움을 주었던 덴마크, 인도, 노르웨이, 스웨덴, 이탈리아 이 5개국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 군 13만 7,899명, 유엔군 4만 670명, 모두 17만 8,569명이 전사했습니다. 실종되거나 포로가 된 장병만 42,769명, 부상 장병도 55만 5,022명에 달했습니다. 민간인도 사망 24만 4,663명 등 모두 99만 968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 숭고한 희생 위에 건설된 나라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 국군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또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이 한국을 외면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유롭고 번영된 나라에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 참혹한 역사와 숭고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리고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전쟁의 공헌으로 북한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군의 뿌리라고 칭송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은 북한의 침략 사실을 부정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안보는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북한 선박이 동해를 57시간이나 누비고 다녀도 아무도 모르는 국방 해체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면서 노골적으로 북한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를 비웃는데도 이 정권은 국민들의 반대와 동맹의 우려도 무시한 채 끝내 북한에 식량을 보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외교 전쟁이 치열한데도 우리는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만 매달리느라고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우리 안보, 국방, 외교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복원하기 위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역사의 교훈을 대통령과 이 정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지난 27일 구속되었습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를 사전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그간의 민노총 행태를 볼 때 당연한 결정이고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민노총은 또다시 총파벌하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든 말든 자신들의 밥그릇만 지키겠다고 하는 귀족 노조의 행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심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여권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굳이 구속까지 시킬 사안이냐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청와대도 논평 하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노총에 얼마나 큰 빚을 져서 할 말도 못하는 겁니까? 이러니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번 민노총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민노총과 결별을 선언하고 즉각 노동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민노총은 약자를 대변하는 집단도 아니고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몰두하는 기득권 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해방하고 전국의 타워크레인까지 멈춰 세우는 최악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런 민노총의 횡포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들을 비호하면서 노동개혁을 외면한다면 이 정권도 민노총과 함께 동반 침몰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경고를 엄중히 들으시고 즉각 노동개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지난번에 정부가 쌀을 5만 톤을 북한에 보낸 것은 이게 5만 톤 하면은 잘 감이 안 오던데 어떤 언론에 보니까 이게 한 1,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권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북한이 좋습니까? 예. 우리가 쌀을 보내면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로 또 하다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습 보면서 저는 이 정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아마 국민들께서도 우라통이 아마 치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공황이 왔을 때나 아니면 금융위기와 같은 국제금융위기와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평상시에 이 국가가 이 정부가 대입하는 이 경제 정책은
참으로 잘못된 정책이다 이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정부가 국가가 개입하는 이런 경제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그 유력 언론에서 우리나라를 최저임금의 대표적인 실패 국가, 실패 사례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16% 이상 인상되면서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일자리가 줄고 소득 격차도 벌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시아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주변 국가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정권은 국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경제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각 언론에다가 고용률 30년 만에 최고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일제히 고용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 고용시장에 다시 풍풍이 불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추경을 합니까? 추경을 안 하면은 마치 이 경제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왜 빚내서 굳이 추경을 합니까? 따라서 이 정부의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이 경제 정책은 즉각 폐기하고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경제 정책을 펴 나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 시장이 잘 되는 나라, 돈이 잘 도는 나라, 그리고 자영업자 장사 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 상산고 좋은 학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문재인 정권의 그 속내가 뭐냐, 이걸 없애는 속내가 뭐냐라고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을까,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찾았습니다. 유시민 씨가 일전에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외고를 나왔습니다. 용인 외고를. 딸이 외고를 나왔는데 이 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좋은 학교다. 좋은 학교 맞는데, 내가 다녀보니까 좋은 학교 맞는데 없애야 한다. 좋아서. 이유는 왜 일정 학생들만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냐 라고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니 무슨 이런 심보가 있나. 내가 다녀서 너무 좋으면 아빠 학교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인 외고 같은 학교를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 다닐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이래야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심보로 얘기하는 이 딸을, 이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그걸 국민들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나 그 딸이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나는 잘 되고, 뭐 이런 심리입니까? 도대체 자사고 국제고 엄마들이 좋다 그러고 용인외고 뭐 외고 기타 등등 이런 학교 다 점수도 높고 만족도도 높대는데 왜 도대체 없애야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심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보입니까? 진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걸 용인하십니까? 이제 우리 언론인들도 이거 진보라고 써주지 마세요.
이건 좌파입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의 국회의원을 2번 했는데 경기도 그 당시 교육감이 김상곤 씨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딸들은 강남 8학군에서 좋은 교육 시키고 경기도 아이들에게는 베네수엘라에 가서 연구한 그런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나는 좋은 거 하고 남은 나쁜 거 하고. 근데 그게 문제는 아이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들. 그래서 제가 또 좀 살펴봤습니다. 이 전북 교육감이 누군지. 그랬더니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사고 죽이기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2015년도에 이 사람은 삼성그룹의 전북 지역 학생을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를 했대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사유가 뭐냐면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그의 근무평가 점수와 순위를 올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어서 그렇대요. 그러면 제가 또 법조인으로 딱 생각나는 게 이 정도 내용이면 최하 요즘 집행유예거든요. 근데 벌금 1,000만 원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핵심은 뭐냐면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이튼 학교의 좋은 점을 막 아이들이 책에서 읽고 나도 나중에 크면 이런 학교 다니고 싶어요 라고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부모들이 많이 듣습니다. 미국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엄마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학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학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만들어서 좋은 나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좋은 학교 다 없애는 문재인 정권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 한 번쯤 더 생각하셔서 좀 널리 알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보다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게 우선입니다. 대통령께서 북유럽 순방 마지막 스웨덴 일정을 수행하던 15일 해양경찰청은 북한 동력선의 삼척항 입항을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 부처에 동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도 16일 귀국한 대통령은 아무 말씀 없으셨고 17일 연차 휴가 중에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했고 같은 날 17일 국방부의 은폐 브리핑에 대해서도 다음 날 18일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21일 청와대 실장 인사가 있다고 알려지자 북한 동력성 입항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했던 청와대 안보실장 문책 인사인가 싶었는데 뜻밖의 정책실장 인사로 확인되자 언론과 국민들 모두 예상 밖의 청와대 경제 투톱 인사의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장과 기업이 국민이 보시기에 경제를 시장에서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이념 앞으로 다가서게 하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민주평화당조차도 민생경제 악화 책임에서 자유지 못한 인사라고 논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갈 때까지 간 인사,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평가도 사람을 바꿨으니 정책 기조도 확 바꾸라는 주문으로 모아졌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하던 분위기 쇄신용 인사를 떠올리게 하는 인사, 경제청문회를 대비해서 입담 좋은 토론자를 실장에 앉혔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신임 정책실장 인사에 대해서 오히려 4차 산업으로 무장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 기업들을
소주성 울타리 안으로, 소득주도 성장 울타리 안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고 공정을 핑계로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대로, 재벌 혼내주고 오느라 회의에 좀 늦었다는 발언대로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역시나 신임 실장은 첫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새 길을 가는데 굴곡이 있을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검증 안 된 고통을 주는 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전포고성 발언입니다.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경제수석에 대한 인사도 이 차관의 인품과 능력 면에서 그 자체로는 잘못되지 않는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기획해내겠다는 만기칠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습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다면은 부처의 차관점이야 6개월밖에 안 되더라도 데려와 쓰겠다는 청와대 정부를 스스로 인정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1948년 재무부에서 출발해서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지금의 기획재정부까지 70년 역사 속에서 총 104명의 차관이 재직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6개월 만에 교체된 사례는 10차례 있었는데 대부분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일입니다.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물가 폭등을 책임지고 물러난 차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호승 차관도 자기의 역량을 쏟아낸 경제정책 정책 방향 6개월 하는 동안에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느라고 과장 한 번 대면도 못하고 차관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문 정권 첫 번째로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그때도 예산실장을 비워두고 정부 예산 심의를 끝냈고 경제부총리가 예산안을 언론에 발표하는 당일 8월 24일 아침에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예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데 예산실장이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배가 산으로 갈까봐 인사검증 명목으로 발령을 늦추고 청와대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습을 드러낸 문 정권의 포퓰리즘, 퍼즐리즘이 대한민국 재정의 미래를 어둠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사와 관련된 역사의 한 대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서을 출신에다가 세종의 세자 책봉에 반대하고 폐세자 양녕대군을 지지했다가 유배중이었던 인물, 이분을 재상에 앉혀서 18년간 영의정으로 신임했습니다. 조선시대 명재상 황희정성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종은 장인을 사사하고 약사발로 사사하고 장모와 일가의 여인들을 관비로 만든 유정현을 좌의정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 취임 후에 내각 인사 7명 중에 4명을 반대파에서 등용했습니다. 훌륭한 리더일수록 인사는 탕평과 능력을 대원칙으로 삼는다는 역사의 교훈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를 믿습니다.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 대목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또 민주당 출신 남은 장관들이 출마를 위해서 내각을 떠날 8월 인사 때부터는 이 말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공공기관도 일자리 창출은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단적으로 단기 일자리, 단적으로 정기 소등하는 일 아닌 일자리,
취업과 연계가 전혀 되지도 않는 체험형 인턴을 다시 급속도로 키우고 있는 상황이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주도로 일자리 통계 부풀리기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수장이라는 분이 정권 초반도 아니고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에 따른 산물인 만큼 민간에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우리 고용시장이 활력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이 공공근로 및 공공기관과 같은 직접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는 것은 경제 체질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고용의 단기 통계 확장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강화했지만 고용시장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핵심 근로계층인 30대, 40대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강조하기보다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이런 민간 관련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환경조성이 우선해야 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제 컨트롤 타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라고 치켜 세워줬다는데요. 그 경제 컨트롤 타워가 일자리의 본질도 모른다면 정말 무능한 경제부총리이고 이를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말 비겁한 경제부총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이 잇따라 참담한 결과로 실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안보 정책은 삼척 북한 선박 사건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고요. 탈원전 정책, 정말 60년 공들여 만든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원전 인재가 또 원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던 한전은 2년 만에 적자 수렁에 빠졌습니다. 부품업체 쓰러지고 있고 원전 지역 경제는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원자력학과 대학생들은 복수전공 택하거나 자퇴하고 있습니다. 입학생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폐기 선언을 요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정책, 경제 폭망과 국가 망신으로 그 참담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주 일본 언론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정책이 세계적인 실패 사례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한국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과학이어야 합니다.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현실에 기초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기업 저격수 김상조 실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왜 기업의 길을 꺾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재용도 만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장난에 능한 양치기 정권의 말을 믿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좌파 이념 정책 포기 선언을 해야만 빈사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최근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천 그리고 서울 물레동에 이어서 경기도 광주, 충북 청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산 백석역 열수관 파열 사고,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각종 노후 인프라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이런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생활 SOC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표가 되는 SOC에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 정권의 선심, 전시성 사업을 하는 것을 못하도록 저희가 지적할 것이며, 대신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노후 인프라를 교체 정비하는 예산을 확충해서 생명 존중, 안전 우선 인프라 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부터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미비점을 정비해 나가면서 이 노후 인프라 관리 체계가 현재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관리하도록 이렇게 분산된 SOC 관리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